여러분, 지금 눈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잠깐 세수하기 전에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세상에 어젯밤 내린 비 때문이었을까요? 축축하게 젖은 흙냄새가 확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 냄새 하나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우두커니 써버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이 몸뚱이가 단 1초 만에 10살짜리 꼬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향 마을 뒷마당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비만 오면 엄마한테 혼날 줄 뻔히 알면서도 고무신을 벗어들고 첨벙첨벙 뛰어놀던 그 진흙탕 마당이요. 영희야, 또 흙탕물에서 놀았구나. 이 옷 빨래 누가 하는 줄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혼나던 기억조차 지금은 이렇게 그립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눈으로 본 풍경은 가물가물한데 귀로 들은 노래 가사도 가끔 헷갈리는데 이상하게 냄새만큼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코끝 하나로 60년 전 그날 그 시간으로 정확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이 신비로운 힘이라니.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프루스트 효과? 이름은 어렵지만 우리 시니어들은 다 압니다. 그렇죠? 담장 너머로 풍겨오는 붕꽃 냄새 하나에 첫사랑의 얼굴이 떠오르고 골목 어귀에서 맡은 쿰쿰한 장조림 냄새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꽃무늬 앞치마가 눈에 선해지는 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향기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들, 가장 뜨거웠던 기억들, 그리고 가장 그리운 사람들의 체온까지 모두 냄새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그 풍경들을 오늘만큼은 마음껏 불러내 보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냄새는 뭐냐고요? 바로 엄마의 분 냄새입니다. 그땐 1960년대였을 거예요. 어머니는 교회 나가시거나 장 보러 가실 때면 꼭 화장대 앞에 앉으셨어요. 낡은 나무 서랍을 드르륵 여시면 거기에는 동그란 분통이 하나 있었죠.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복숭아빛 분가루가 소복이 담겨 있고 동그란 솜털 퍼프가 얹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퍼프로 톡톡 두드리며 얼굴에 분을 바르실 때면 온 방 안가득 달콤하고 뽀얀 냄새가 번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고급 화장품이었겠어요? 싸구려 바카스 냄새 나던 그분이었지만 어린 제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향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나면 저는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나가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엄마,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영희는 집에서 동생들 보고 있어야지. 엄마 금방 올게. 저는 그럴 때마다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칭얼댔습니다. 엄마는 귀찮다는 듯 제 손을 떼어내곤 하셨죠. 하지만 대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시며 손 흔들어 주시던 그 모습, 그때 바람에 날려오던 엄마의 분 냄새, 지금도 코끝에 선명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또 다른 냄새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바로 아버지의 냄새였죠.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일하셨어요.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몸에선 여러 가지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시멘트 가루 냄새, 여름 햇볕에 그을린 땀 냄새, 그리고 동료들과 막걸리 한잔하셨는지 술 냄새도 살짝, 거기에 아버지가 피우시던 싸구려 담배 냄새까지. 지금 생각하면 결코 좋은 냄새는 아니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아이들이 코를 막고 아빠 냄새나 라고 할 그런 냄새였겠죠. 그런데 어린 저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냄새였어요. 아버지 왔다.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거친 작업복에서 풍기는 그 남성적인 냄새, 따뜻한 체온, 까칠한 수염이 이마를 찌르는 감촉. 아버지가 우리 딸 잘 있었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 저는 세상 무엇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는 안전이었어요. 집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거리를 걷다가 비슷한 담배 냄새를 맡으면 저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립니다. 혹시 아버지가 계시는 건 아닌가 하고요. 물론 아버지는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말입니다. 가슴 한쪽이 찌르르 아려옵니다. 그리운 거죠. 그렇게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사람은 떠나도 그 향기만큼은 우리 코끝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증거이고 사랑했던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문득 어떤 냄새를 맡는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쏟아지는 경험 말이에요. 할머니 댁 장롱에서 나던 조명 냄새, 여름밤 모깃불 피우던 쑥 냄새, 겨울밤 연탄불에 구워 먹던 고구마 냄새. 그 냄새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마치 타임머신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타임머신을 타보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냄새들을 하나씩 찾아가 볼 겁니다. 어떤 냄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사랑이 건네준 편지지에서 나던 은은한 향? 젊은 날, 처음 받은 월급으로 사입었던 새 옷 냄새?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맡았던 그 포근한 아기 냄새?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당신의 기억의 향수를 찾아 떠나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 엄마가 되던 그날 밤을요. 저는 23세 결혼했습니다. 1970년대였으니까 그때는 그게 늦은 편도 아니었어요. 중매로 만난 남편과 새빵살이를 시작했죠. 신혼살림이라고 해봤자 이불 한 채, 냄비 2개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첫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세상에 그 기쁨이란. 남편은 동네 슈퍼에 가서 술 사들고 와서는 혼자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우리 둘이 뭐가 그리 좋은지 밤새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된다는 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일이었습니다.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같은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보름 동안 와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니 저는 혼자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단둘이 남겨진 거죠. 그날 밤 처음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기저귀에서 나는 그 비릿하고 톡 쏘는 냄새. 지금 생각하면 참 당연한 거였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낯설고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냄새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니,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냄새로 아기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냄새가 좀 다른데? 혹시 배탈 난 거 아냐? 코를 킁킁거리며 아기 상태를 확인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 정말 엄마가 됐구나 하고요. 매일 아침이면 저는 커다란 양푼에 물을 받아 끓였습니다. 빨래 비누를 풀풀 갈아 넣고 기저귀를 주물럭주물럭 삶았어요. 그러면 집 안가득 비누 냄새와 뜨거운 김이 퍼졌죠. 여름에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빨래를 삶는데 가스불 앞에서 기저귀를 휘휘 저으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아서 햇볕에 바짝 말린 기저귀를 개킬 때면 또 다른 냄새가 났어요.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보송보송한 그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다 우리의 위해서지. 깨끗한 기저귀를 아기 엉덩이에 채워주고 폭신한 살을 쓰다듬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아마 엄마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잊을 수 없는 냄새가 있어요. 아기 목욕시키고 나서 맡았던 그 비누 냄새요. 그때는 아기 전용 비누 같은 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얀 세숫비누로 아기를 씻겼죠. 조심조심 아기를 씻기고 보들보들한 살갗을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닦아낸 다음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면 아, 그 향기. 깨끗한 비누 냄새와 파우더 향이 섞여서 아기에게서 풍겨나올 때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 코를 묶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상 어떤 명품 향수보다 좋은 냄새였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뭔지 알아? 바로 너 냄새야. 아기는 까르르 웃었고 저는 그 웃음소리와 냄새에 취해 하루의 피로를 다 잊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냄새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고된 순간들로도 가득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까지 낳고 나니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집안일은 끝이 없었죠. 남편은 생계를 위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저는 하루 종일 애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아이를 안고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동네 병원도 문 닫은 시간이고 남편은 출장 가고 없고 혼자 아이를 업고 약국까지 뛰어간 적도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아이 이마를 닦아주고 밤새 곁을 지키며 그때 집안에 가득했던 냄새를 아직도 기억해요. 양 냄새, 땀 냄새, 그리고 타들어가는 제 마음의 냄새까지. 제발 괜찮아져라. 제발. 아이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열이 떨어지고 잠들었을 때 저는 그제야 한숨 돌렸습니다. 축 늘어진 몸으로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는데 문득 코끝에 어떤 냄새가 스쳤어요. 어젯밤 저녁에 끓여놨던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식어버린 그 찌개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죠. 아, 나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된다는 건 나를 완전히 지우는 일이구나 하고요. 내 배고픔보다 아이 배고픔이 먼저였고, 내 잠보다 아이 잠이 먼저였고, 내 아픔보다 아이 아픔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엄마라는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슬프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장 보러 시장에 갔다가 아이들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집에 오는 길, 비닐봉지에서 풍기는 달콤한 과일 냄새를 맡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집에 가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이 된 겁니다. 겨울이 되면 저는 김장을 했어요. 요즘처럼 김장김치 사 먹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웃집 아주머니들과 품앗이로 김장을 하는데 그때 풍기던 배추 냄새, 고춧가루 냄새, 마늘 냄새, 젓갈 냄새. 손이 곧게 얼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열심히 버무렸습니다. 온 식구가 겨울 내내 먹을 김치를 담그는 일이었으니까요. 김장이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온몸에서 김치 냄새가 났어요. 손을 아무리 씻어도 손톱 사이사이에 밴 그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죠. 아이들은 투정했습니다. 엄마 손에서 냄새나. 그러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냄새가 바로 엄마의 사랑 냄새란다.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온몸을 던져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 시절 제 손에는 늘 무언가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빨래 비누 냄새, 마늘 냄새, 파 냄새, 설거지 비누 냄새, 걸레 냄새. 지금 생각하면 그 냄새들이 지겹고 힘들게만 느껴졌을 텐데 이상하게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냄새였으니까요. 나 자신을 지우고 가족을 채웠던 그 향기로운 희생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자식 키우며 고생했던 그 시절이 지금은 오히려 그립고 그때의 냄새가 가끔 코끝에 아른거려서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거요. 그 냄새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 어엿한 어른이 된 것도 다 그 냄새들 덕분이에요.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집을 떠나도 전 여전히 바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막내가 결혼해서 나간 게 5년 전 일입니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떠나는 딸아이를 배웅하면서 저는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잘 다녀와, 우리 딸. 행복해라.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 같으면 문만 열면 엄마 왔어? 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텅 빈 거실, 정리된 딸아이 방, 아무도 신지 않는 실내화들. 그리고 냄새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집안에 늘 생기가 넘쳤어요.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의 땀 냄새, 부엌에서 요리하는 냄새, 빨래 돌리는 세제 냄새, 과일 깎는 냄새. 집 안가득 살아있는 냄새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 냄새도 안 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노인 냄새라고 하는 그 쿰쿰한 냄새만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어요. 설마 우리 집이 그런 냄새가 나겠어? 했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큰아들이 슬쩍 말하더라고요. 엄마, 집 좀 환기시키고 사세요. 냄새가 좀.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표정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봤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저는 그 냄새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냄새나는 노인이 된 거구나. 거울을 보니 주름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굽은 허리.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시간은 참 잔인합니다. 어제까지 젊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결국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저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니까 집안의 냄새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 특유의 냄새가 사라진 거예요. 면도 크림 냄새, 헤어 토닉 냄새, 담배는 끊었지만 가끔 피우던 전자담배 냄새.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남편 옷장을 열어보곤 했어요. 거기엔 아직 남편 옷들이 걸려 있었고 희미하게나마 남편의 채취가 남아 있었거든요. 셔츠를 꺼내 코에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 잠깐이나마 남편이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 나왔소. 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냄새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옷에서, 이불에서, 집안 구석구석에서 남편의 흔적이 조금씩 지워져 갔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하잖아요.
한 번은 숨이 멈출 때, 또 한 번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힐 때, 남편의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면 정말로 영영 보낼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면도기와 헤어 토닉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면도하던 모습이 떠올라요. 여보, 아침 먹어요. 알았소, 금방 갈게.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점점 더 냄새가 없어졌어요. 요리를 해도 혼자 먹으니 양이 적고 김치찌개 냄새나 생선 굽는 냄새도 예전만큼 진하게 나지 않았죠. 빨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했고 청소도 금방 끝났습니다. 모든 게 조용하고 깨끗하고 냄새 없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와르르 몰려드는 아이들, 현관에 벗어놓은 작은 신발들, 거실에서 뛰어노는 소리. 순식간에 집안이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돌아왔어요. 아이들 특유의 그 상큼하고 달콤한 냄새, 땀 흘리며 뛰어노는 냄새, 제가 차려준 간식을 우적우적 먹는 냄새.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에 서서 아이들 좋아하는 김밥을 말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과일을 깎으면서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집 안가득 음식 냄새가 퍼지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참기름 냄새, 김 냄새, 따끈한 밥 냄새. 이런 냄새들이 있는 집이 바로 사는 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돌아가고 나니 또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정리된 거실, 깨끗한 부엌, 조용한 집,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쓸쓸한 냄새.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였죠.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다 끝났어요. 아이들은 제 삶을 살고 있고 남편은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냄새를 풍기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그리고 내가 필요 없어진 것 같아서요. 이제 나를 위한 향기를 찾아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남을 위한 냄새만 맡으며 살았잖아요. 아이들 밥 짓는 냄새, 남편 빨래하는 냄새, 손주들 간식 만드는 냄새. 그렇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향기를 찾아야 하는 시간이 온 걸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70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나를 위한 향기를 찾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그게 괜찮은 일일까요?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만 흘려보내며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남편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우리 인생의 이막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여러분, 제가 변화를 시작한 건 아주 작은 일에서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에 실려 뭔가 달콤한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핀 라일락 향기였어요. 저는 그 냄새에 이끌려 무심코 밖으로 나갔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화단까지 걸어가서
보랏빛 라일락 꽃송이에 코를 가까이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아,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 속에서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 향기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밥을 지어서 나는 냄새도 아니고 아이들 빨래를 해서 나는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봄이 와서 꽃이 피어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코끝에 닿은 향기였어요. 이런 냄새도 있었구나. 얼마나 오랜만에 맡아보는 꽃향기였는지 몰라요. 아이들 키울 땐 꽃 한 송이 살 여유도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저 눈앞에 할 일들을 해치우느라 바빴죠. 그날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한 향기를 곁에 두자. 마트에 가서 처음으로 작은 화분 하나를 샀어요. 라벤더였습니다. 점원 아가씨가 추천해줬어요. 어르신, 라벤더는 향도 좋고 키우기도 쉬워요. 마음도 편안해지신대요. 집에 와서 베란다 한쪽에 그 화분을 놓았습니다. 작고 보랏빛 꽃들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어요. 손으로 살짝 어루만지니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작은 화분 하나가 집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아침에 일어나 라벤더에 물을 주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과가 됐습니다. 잘 자랐니? 오늘도 예쁘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꽃잎을 쓰다듬었죠. 그러다 저녁 무렵 베란다 문을 열면 라벤더 향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향기를 맡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영희야. 잘 살았어.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건넸어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토닥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음엔 아로마 오일을 하나 샀어요. 유튜브에서 시니어 셀프케어 영상을 보다가 알게 됐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디퓨저니 뭐니 하면서 방에 좋은 향을 채워놓고 산다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처음엔 어색했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왜 안 됩니까? 나이 들었다고 좋은 향기를 즐길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유칼립투스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렸더니 상쾌한 향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바꾼 게 있어요. 제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 옷이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편한 추리닝이나 아무렇게나 입는 낡은 옷들 뿐이었죠. 손주들 옷 사주고 자식들 용돈 주느라 제 옷은 늘 나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좋은 옷 한 벌쯤 있어도 되지 않나? 백화점에 가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예쁜 색깔의 블라우스 하나를 샀습니다. 연보라색이었어요. 라일락처럼 부드러운 색이었죠. 점원이 포장해주면서 향기 나는 작은 사세를 함께 넣어줬어요. 옷장에 넣어두시면 좋은 향 나요. 집에 와서 새 블라우스를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세를 옷 사이사이에 넣어뒀어요. 옷장을 열 때마다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향기.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엔 샤워도 대충 했어요. 비누칠하고 물로 휙 씻어내는 게 전부였죠. 크림도 안 발랐습니다. 늙은 주제에 무슨 크림이야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시니어용 바디 로션이라는 걸 봤어요. 건조한 노년 피부에 촉촉함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요. 결국 용기를 내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샤워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온몸에 로션을 발랐어요. 거칠고 주름진 피부에 하얀 크림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손등, 팔뚝, 다리. 쭈글쭈글 늙은 살이었지만 정성껏 매만졌어요. 그러면서 제 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70년 넘게 나를 떠받쳐 주느라. 정말 수고했어. 로션에서 나는 은은한 시어버터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촉촉하게 가라앉는 크림의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평생을 혹사시킨 제 몸이었어요. 3명의 아이를 낳고 매일 집안일 하느라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아플 틈도 없이 살아온 이 몸.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던 제 자신에게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좋은 향기에 둘러싸여 잠들었습니다. 라벤더 향, 로션 향, 깨끗한 이불 향.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향기였어요.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아로마 테라피 강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내가 거기 가도 되나?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 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들 70대, 80대. 하지만 눈빛은 반짝반짝 살아있었어요.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향기는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새로운 향기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새로운 향기를 찾아보세요. 그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핸드크림을 만들었어요. 장미 오일과 시어버터를 섞어서요. 투박한 제 손으로 만든 크림이었지만 참 예쁘고 향기로웠습니다. 집에 와서 그 크림을 바르며 손을 들여다봤어요. 핏줄이 붉어지고 기미가 낀 늙은 손이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전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루만졌는지, 이 손도 이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 제 자신이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제 집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벤더에 물을 주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면 유칼립투스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요. 부엌에서 혼자 밥을 해 먹을 때도 이제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여유롭게 합니다. 상추쌈을 싸 먹을 때 나는 신선한 채소 냄새,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을 때 나는 구수한 냄새, 그 냄새들을 천천히 음미해요. 아,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냄새구나. 혼자 먹어도 맛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이니까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좋아하는 차를 한 잔 우립니다. 캐모마일 티나 페퍼민트 티,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셔요. 창밖을 보며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어. 내일은 또 어떤 향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손주들이 놀러 오면 이제 저는 다르게 맞이합니다. 할머니 집 좋은 냄새 나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뿌듯해요. 쿰쿰한 노인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할머니 집이 된 거죠.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했어. 너희를 위해서. 같이 쿠키도 굽고 허브차도 만들어 마셔요. 부엌 가득 바닐라 향과 버터 향이 퍼질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제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좋은 향기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한 향기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부모님 봉양하고 남편 내조하고 자식 키우고 우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작은 꽃 한 송이를 사는 것, 좋은 향의 비누를 쓰는 것, 부드러운 로션을 바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이막을 꽃피웁니다. 냄새는 기억을 속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만드는 향기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여전히 향기롭다. 이 말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제 자신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향기를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꽃을 한 송이 사서 방에 두어도 좋고, 향초를 켜도 좋고,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주름은 깊어졌어도 우리가 풍기는 인생의 향기는 더욱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온 이 삶의 무게가 이제는 향기로 승화되는 거예요. 고난도, 슬픔도, 기쁨도, 사랑도 모두 섞여서 우리만의 독특한 향을 만들어냅니다. 그 향기는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당신의 소중한 기억 하나를 꺼내보세요. 엄마의 분 냄새, 아버지의 담배 냄새, 아기의 보송보송한 냄새, 첫사랑의 편지 냄새,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의 향기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당신을 위로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향기를요. 저는 오늘도 라벤더 향에 둘러싸여 잠들 겁니다. 이 향기를 맡으며 제 자신에게 속삭일 거예요. 오늘도 참 잘 살았어, 영희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향기로운 하루가 될 거야.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보다 더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향기롭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향기를 전하는 영희였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향기로운 밤 되세요.